네, 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. 오늘 대담에는 원주을의 미래통합당 이강후 후보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반갑습니다. 저 원주을 미래통합당 후보자 이강후입니다. 그 4년 전에도 제가 왔었는데 오늘 또 새로 와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우리 CBS 방송에 와서 이제 인터뷰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지난 그 20대 총선에서 제가 350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이강호입니다. 그래서 당시 제가 원주 시민으로부터 선택 못 받은 것은 제가 원주 시민에 대한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오히려 그것이 저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저는 그 낙선한 이후에 그 원주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원주 시민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멀리는 그 신림면 황둔에서부터 황둔 찐빵이 있는 황둔에서부터 또 가깝게는 그 남부시장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애환과 고통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애환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분을 그리고 원주 시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정책을 개발해서 만들자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또 심지어는 그 새벽 시장에서 그 나오는 그 농업인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주부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원주 시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도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하고 허심탄회 얘기를 나누면서 원주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원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원주 시민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원주 시민들께 살아있는 정책 또는 그 생활형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원주 시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. 네.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강후 후보를 뽑아야 될까요?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다르다 하는 강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그 1년 정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. 그는 이제 중앙부처인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서는 30년 근무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또 기업에 대한 것도 좀 배웠고 네.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4년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4년 하면서 입법 과정이라든가 또 새로운 법안도 제의했고 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소통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장점이 있고 특히 제가 산자부가 이제 무역, 중소기업, 산업, 에너지 이런 분야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관련된 분야가 그 원주시에도 굉장히 대부분 산업에 관계되는 그거 아닙니까?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산업을 너무 잘 알고 또 무역을 너무 잘 알고 또 에너지 문제도 잘 알고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원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한 20% 내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80%를 중앙 정부로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이제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그 산하기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네. 예산을 많이 줘봤거든요. 뭐 수천억도 준 적도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줘봤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방법도 너무 잘한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고 네. 또 지난번에도 많은 분이 그래요.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강호처럼 이렇게 지방에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.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중앙부처 출신이어서 그 예산을 따오는데 그 비법을 알고 네. 또 제가 이제 뭐 제 얘기를 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부터 과장, 국장, 차관보, 차관까지는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요. 장관은 이제
일반 공무원도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은 뭐 정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그 행정부에 있는 그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. 네. 왜냐면 산자부에 있다가 뭐 국장하다가 석탄공사 사장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그걸 다 한단 말이죠. 네. 그러면 이제 무슨 예를 들어 여주원주 수도권 전체를 예를 들잖아요. 그러면 그게 예타라는 게 있어요.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 비용 대 실적이 1대1이 되거든요. 네.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그 기재부라든가 뭐 국토부의 그 실무자들한테 알아보고 그래서 네. 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네. 또는 예산 같은 게 잘 안 풀릴 경우에는 그 전화도 하고 네. 또 설득도 하고 또 그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딴 게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는 네.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후보도 네. 강점이 있다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아까 현실적인 공약, 생활형 공약에 대해서 인사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의정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요새 제가 그 많은 그 원주적을 다녀봤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돼 가지고 많은 그 영세 상인이라든가 또는 그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대표 공약으로는 원주 경제를 살리자, 원주 경제 살리기 이게 이제 대표 공약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혁신도시를 이제 활성화하고 또 청년 또 여성의 창업을 그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네. 또 이를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원주를 발전시킬 기업을 유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. 그걸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네. 또 경제를 살리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류 같은 게 좀 그 많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동원주 IC를 이제 그 관설동인데 거기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네. 또는 그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체를 이제 단선이 되는데 그걸 복선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신림에서 그 판부간 굉장히 그 험하고 저 2차선이거든요. 이걸 네. 4차선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소천면 경우 42호 국도도 빨리 완공시킬 생각을 갖고요. 네. 또 혁신도시가 또 뭐냐면 혁신도시가 좀 활성화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네. 거기에 저 남자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요. 그것도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네. 또는 거기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든가 또는 그 혁신도시에 그 원주 지역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취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현행 간이과세 기준이 4,800만 원이에요. 네. 이를 갖다가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걸 1억 4천만으로 늘리게 되면은 네. 네. 그 웬만한 장사하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제 간이과세를 해서 저율의 그 세금을 나게 되겠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먹거리 산업을 새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갖고 있는 건 그 원주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자. 네. 네. 또 하나는 그 스마트팜을 갖다가 혁신 밸리를 만들자. 네.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공약인데요.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산업은 그 의료, 헬스, 건강식품 거기도 강조되지만 또 의학 같은 데는 뭐 당뇨, 혈압, 치매 등 같은 그걸 갖다 약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. 네. 네.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뭐 세계적인 그 기업이 하나 원주에 들어오면 원주를 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좋은 의약품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이제 그 생산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제약회 회사가 다 속된 말로 먹여 살린다. 네.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네. IC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식물을
농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그게 되면 이제 자동화되고 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또 빛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인건비가 좀 적게 들거든요.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그걸 갖다가 서울에 있는 그 수요자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그걸 국회의원이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주를 바이오 또 스마트팜 네. 도시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.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은 뭐 시민들한테 저 사람은 국회에 보면은 진짜 원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. 네. 할 만한 사람이다. 능력과 뭐 전문성도 있다. 네. 그것을 이제 원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고요. 또 그 국회의원이 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하려는 그 열정, 영어 패션이 있어야 돼요. 패션. 그게 없으면은 그냥 헐렐레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보여주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이 가구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네. 또 지역 사업도 열심히 챙겼고 네. 지역에 그 많은 그 SOC 사업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. 또 하나가 그 여주원주 수도 건설전도 그렇지만 뭐 신림가는 국도 5호선 또 소천면에는 국도 42호선이라든가 네. 장애인 특수학교 또 매질에는 수변공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그 보이지 않는 어느 네. 그 과거의 국회의원들보다 많은 SOC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. 상대 후보들의 장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. 보니까 지난번 토론해 보니까 그 상대 후보가 그 변호사를 해서 그런지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. 예. 제가 놀랐어요. 예. 뭐 수술 나오는데 근데 장점 그건 좋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한 3, 4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말꾼하고 일꾼을 따졌어요, 국회에서. 네. 그 말을 하는 거하고 일을 하는 거는 별개단 말이죠. 저는 말꾼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일꾼을 좋아한단 말이죠. 네. 저는 스스로 자평하기를 일꾼이다. 네.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송 의원이 그 법사위 간사로서 이제 일도 많이 했고 또 열정적으로 한 건 아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라든가 연동의 비례대표 법은 없었어야 할 법이 생겨난 거예요. 그거는 네. 당연히 이제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장점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너그럽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혹시 총선에 당선이 되실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있으신가요? 제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아니에요. 네. 근데 국회 가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예. 그냥 겉도는 거예요. 제가 국회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때 그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. 네. 그건 이제 서로 이제 관세를 낮춰가지고 관세 장벽을 높여가지고 무역 장벽을 줄이자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그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걸 이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산자부에 가서 그것도 하고 또 에너지 전문가거든요. 네네. 산자부에 보면 에너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또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 산업부가 있어요. 네네. 그것도 담당하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산업통상 자원 네.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위원회. 벤처기업위원회로 예. 가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.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후보님에게 궁금한 사항 3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. 이 중에 한 가지를 뽑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네.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시겠어요? 보통 가운데를 뽑는데 가운데가 어려운 문제 같은데. 저기 봐야지. 카메라 쪽에 어떤 키워드인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의정 평가네요. 의정 평가. 예. 그러면 제가 그 키워드에 맞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의정 평가 키워드를 고르셨는데요. 이강후 후보의 의정활동 4년과 19대 국회의원을 하셨었으니까요. 그리고 지금의 그 송견 후보의 의정활동 4년을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하실까요? 네.
그 원주 시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. 아, 이강호 후보를 시켜놨더니 뭐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, 또 신림 가는 그 국도 5선, 또 소천면 가는 국도 42호선, 또 원주 수변공원, 그 원주 그 매질에 있는 수변공원을 갖다가 새로 한 거, 또는 그 원주 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시켰잖아요. 되게 신재축됐던 거, 뭐 그런 거 사업이라든가, 또 혁신도시는 공기업들이 그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지역 인재를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놓고,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. 네. 근데 우리 송기현 후보는 눈에 보이는 사업은 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. 네. 제가 다 시작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, 또 기업도시가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그 산자부에서 기업도시에 오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예산 그 지원을 해가지고, 저를 아실 거예요. 네오 프렘이라는 회사 있어요. 네네. 그 누가 의료기인가 그런 거 다 그 산자부에서 자금을 받고 그 공장을 진 겁니다. 땅값의 45%를 지원해서 받고. 그래서 눈에 보는 사업은 제가 많이 했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기현 의원은 법안 같은 걸 뭐 했는지, 그리고 그 법사위 간사라는 게 엄청나게 바빠요. 네네. 모든 그 관계부에서 오는 법을 갖다가 그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많은 사업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, 왜냐하면 바쁘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네.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 지난 4년의 그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선 의원으로서 원주 발전에 필요한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오시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원주 시민들이 잘 아실 거예요. 지난번에 이강호를 뽑았으면 원주에 그 국도 있는 그 대체 우회도로도 만들었을 거고, 원주에서 저 흥업가 행성 가는 국도 5호선 있잖아요. 2차선, 4차선을 6차선으로 했을 거고, 네. 문막에서 원주까지 오는 그 4차선 도로도 6차선으로 시동을 걸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제 네.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마지막 열정을 다 바쳐서 네. 원주 발전과 원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단단히 갖고 있습니다. 그러시면은 지난 총선에서는 조금 아쉽게 300여 표 차로 좀 낙선을 하셨는데 네. 지금 다니시면서 그 원주 시민들의 표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근데 지난번에 그 선 정부가 2년 반 만에 그 경제를 아주 폭망 수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었어요. 네. 제가 신림면 황둔 찐빵 마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남부시장까지 모든 가게를 한 6개월 동안 통해서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문정권 얼마나 남았냐 이랬어요. 근데 2년 8개월 남았더니 그 2년 8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게 음. 오면서 코로나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더 우려하면서 힘들어하시죠. 힘들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경제 실정이 많이 가려져 버렸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70% 가구에 대해서 네네네. 그 돈을 지원해주고 네. 그런다니까 많이 희석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. 네. 근데 진짜 우리 원주 시민 모두 경제를 살려야 되고, 또 현 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애교 아시잖아요.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하고 이 관계가 원만치를 못했잖아요. 그리고 너무 친중적으로 가고, 또 네. 북한에 대해서는 누구 말 때는 마음의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주더라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방사포를 쏴도 가만히 있고 그런 네.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. 제가 앞으로는 현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하여튼 지난 정부에 썼던 잘못된 법 있잖아요.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네.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법이거든요. 예. 공수처법도 그렇고
또 하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. 선거법도 반드시 개정 내지는 폐지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분의 시간 드리죠.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, 제가 지난 4년 동안 원주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? 원주가 더 살기 좋았습니까? 근데 제가 보이는 아니오시다.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그 보면은 송기현 후보와 이강호 후보의 의정 활동을 비교해 봤습니까? 자료를 보면 금방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원주를 위해서 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더 많은 사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야, 역시 이강호를 뽑았더니 역시나가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일을 잘하고 있구나. 그래서 잘 뽑았다는 그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니까 원주 시민 여러분 4월 15일 날 저 이강호를 뽑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준비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는 여기에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원주울의 미래통합당 이강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